2013년 7월 17일 중국 안후이성 러안시 경찰서로 한 여성이 찾아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합니다. 그녀의 이름은 정첸난. 그녀는 남편을 죽였다고 말해요. 뿐만 아닌 남편의 시신을 토막, 그중 일부를 변기에 버렸다고.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집 주방 구석에 쌓여져 있다고. 경찰은 처음에 혼란스럽고 믿기 힘들었어요. 이 여자 정신질환자인가? 하지만 확인해봐야죠. 경찰이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바로 코끝에 달려드는 역겨운 악취. 경찰은 주방에서 부패한 인체 조직을 한 무더기 발견했습니다. 바로 그녀 체포. 그녀는 곧바로 모든 걸 순순히 털어놔요. 2013년 6월 11일 그녀는 약국에 가서 수면제 하나를 샀습니다. 그리고 약 3일 뒤인 6월 14일 남편이 복용하던 소염제에 함께 타 먹였어요. 아무것도 모르고 깊게 잠이 든 남편. 자고 있는 남편을 이렇게 딱 바라보는데 와,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지. 바로 몇 개의 전선 줄과 다른 도구들을 가져와 남편의 손과 발을 꽉 묶어버립니다. 몇 시간 후 잠들어 있던 남편이 깼어요.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라, 나 결박당했네. 다 묶여있어.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곧바로 미친듯이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. 야, 이거 안 놔? 야, 미쳤어? 이거 안 풀어? 하지만 돌아온 건 엄청난 고통뿐. 아내 정첸난이 전기 충격기로 남편 몸을 확 지져버린 거예요. 전기로 지지고 묶여있는 남편을 사정없이 때리고 그녀는요 무려 72시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남편을 고문했습니다. 당연히 이 남편한테 물 한 방울 줬겠어요? 몇 시간 동안 지지고 볶고 괴롭히니 눈에 띄게 이 남편의 호흡이 약해졌네. 여기서 이 아내 마음이 좀 약해질 법도 했지만 이 아내 정첸난은 달랐습니다. 전혀 멈출 생각, 봐줄 생각 없어. 네가 뭐가 이쁘다고. 고문 넷째 날 모진 고문을 견디던 남편은 이날 목숨을 잃었어요. 이 아내의 잔인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이제부터가 시작이지. 이 아내는요 남편이 죽은 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남편 몸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. 토막토막 분리된 남편 몸을 다 모아서 큰 압력솥에 넣어요. 졸이는 거예요. 그 후 이 요리한 시신들을 변기에 흘러 버려버립니다. 제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하지만 이때 그녀 사람을 토막내고 죽이는 게 처음이었어요. 시신 가지고 요리하는 것도 처음이었어. 그렇다 보니 이 과정을 진행하는데 몇 번이나 헛구역질이나 화장실을 들락달락 거렸다고 합니다. 내가 어느 부분은 손으로 만져가면서 잘랐는데 어느 부분은 도저히 손을 못 대겠어. 그런 것들을 부엌에 쌓아둔 거예요. 썩든지 말든지.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이 쌓아둔 시신에서 엄청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게 나도 견디기가 힘든데 이 냄새가 옆집에도 퍼지고 점점 밖으로 새어나가네. 이웃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점점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. 남편 죽이고 압력솥에 쪄버린 거 걸릴까봐. 그 불안감이 끝에 다다랐을 때 결정한 겁니다.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자수하자. 현장에서 경찰이 발견한 구더기가 낀 인체 조직들.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이 아내가 매우 잔인하다고 생각되시겠죠? 솔직히 잔인한 것도 맞고요.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. 제가 이 아내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. 하지만 이 살해된 남편 또한 이렇게 죽을만 했다는 것. 도대체 이 부부 사이에 얼마나 깊은 징후가 있길래.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어느 오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점심때 아내 정첸난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모든 것이 조용했어요. 이때 아내는요 고등학생인 자신의 딸, 우리 딸 교자오 학교 끝나고 집에 있을 텐데 딸 얼굴 보려고 아무 생각 없이 딸 방문을 열었습니다. 그런데 어라? 딸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뭔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. 불안하면서도 뭔가 괴로워하는 것 같은?
그러니까 엄마 정채난 바로 물었죠. 뭐야, 왜 그래? 무슨 일 있었어? 그랬더니 딸이 딱 한마디 합니다. 그 짐승이 또 왔다 갔어. 와, 눈치 빠르신 분들 여기서 와, 설마 하실 것 같아요. 네, 이 딸이 말하는 짐승은요,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바로 그녀의 아버지 리아오였어요. 불과 30분 전 정채난이 일을 하러 나가자마자 이때만 기다렸거든. 바로 이놈이 딸 방으로 들어간 겁니다. 그리고 들어온 짓거리 한 거예요. 자, 여기서 팩트는요, 이 아버지 리아오, 딸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. 계부였어요, 양아버지.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 정채나는요, 이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.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.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이 그지 같은 새끼가 내 딸한테 손을 대? 이 개새끼. 막 열을 내면서 남편 리아오 방으로 달려갔죠. 갔더니 이때 남편, 자기는 재밌나봐. 웃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네. 내 딸을 상처받아 울고 있는데 넌 재밌구나. 더 화가 났겠죠. 네가 사람 새끼야. 그녀는요, 남편을 향해 소리를 빽 질러버렸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 남편, 잘못했다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이, 왜 또 난리야, 이런 식인 거예요. 아내가 하늘이 안 무섭냐, 너 무슨 짓을 한 거냐 캐물으니 오히려 적반하장이에요. 아이, 진짜 어쩌라고.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? 다 걔 말뿐 아니야. 네가 이웃들한테 말해봤자 이웃들이 네 말 믿겠냐? 난 그런 적이 없어요. 이 모녀가 나를 아예 이상한 놈으로 만들려고 작당했다니까 라고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니네 말을 믿겠냐고. 경찰에 신고하라고. 나라고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아? 경찰 니네 말 하나도 안 믿을걸? 내 말을 믿지? 그러니까 을부딸을 건드려 놓고도 미안한 기색,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이런 놈을 가만히 냅두면 내 딸 또 안 괴롭히겠습니까? 100% 더 만만히 보고 또 안 하겠어요? 하지 말라 해도 전혀 듣지 않는 이런 놈을 못 본 척 가만히 있어야 했던 걸까요?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남편의 반응에 아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. 바로 이 남자와 한 결혼을 후회했어요. 사실 이 둘의 결혼은요, 맨 처음부터 축복받지 못했습니다. 약 8년 전인 2005년 4월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. 이때 자주 가게를 드나들었던 단골 손님이 좋은 남자 있다고 선을 한번 봐보래. 그 상대가 리아오였던 거예요. 그는 안우이성 외딴 마을에 사는 41살 노총각이었습니다.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가난한 집안에서 힘든 삶을 산 남자. 거의 이웃집 사람들이 서로 그를 키웠다고 봐도 될 정도. 이때 그녀는요, 본 남편과 몇 년 전 헤어지고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정말 딸 하나만 보고 엄마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녀도 여자잖아요.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. 나도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. 이런 마음이 막 사무칠 때 리아오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. 그렇게 만나게 된 리아오는 키 180에 너무 다정해. 집에서 데이트를 할 때면 이 남자가 우리 집안일을 다 해주네. 아, 뭐야, 가정적이기까지 해? 이 남자 완벽하잖아. 내 딸한테까지도 다정하게 잘하고. 이 모든 게 그녀 마음을 확 사로잡았던 거예요. 그런데 어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걸까요? 정채난의 가족들 이 결혼 반대합니다. 왜냐? 그가 가난해서가 아니에요. 부모님이 없어서가 아니야. 정채난의 큰 언니가 어쩌다가 알게 된 거예요. 리아오, 이 남자 전과자네? 징역 15년이나 살고 나온 남자네. 이런 남자가 제대로 된 남자겠어? 집어릇해줘? 그래서 결혼을 반대했던 거예요. 하지만 정채난, 그녀는 이미 그에게 빠져들었는걸. 그녀는요, 열심히 번 돈으로 리아오의 어린 시절 꿈을 이뤄주기 위해 자신의 돈을 거의 다 써서 리아오의 고향에 새 집을 지어줍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빠져든 거예요.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. 리아오, 전과가 있다고 쳐. 그런데 정채난도 본 남편과 헤어진 상태였잖아. 왜 헤어진 거지?
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혼이 아니에요. 사별이지.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나 딸 교자오를 낳았어요. 그런데 이 딸이 딱 낳자마자 남편이 간질을 앓고 있었는데 이게 발병된 거예요. 교자오가 태어난 직후 이 남편 바로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. 남편 나이 겨우 33살이었는데 그렇게 딸만을 바라보면서 억척스럽게 열심히 살아오다 주선으로 리아오를 만나게 됐던 거죠. 리아오의 등장은 한 줄기 햇살 같았습니다. 그녀 마음속에 어두운 안개를 걷어내줬어요. 그렇게 둘은 축복받지 못한 결혼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어른들이 반대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. 결혼 후 1년이 지나 그녀 임신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다시 10개월 뒤 아들을 낳게 돼요. 이렇게 순조롭게 잘 살아가고 있는 듯 보였는데 아들이 태어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갑자기 딸 교자오가 엄마한테 조용히 오더니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. 엄마, 아빠가 자꾸 내 방에 들어와. 그녀가 아는 리아오는요, 절대 그런 짓을 할 남자가 아니었어요. 처음엔 딸의 이런 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. 딸이 의붓 남동생이 생기니 질투를 해서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건가? 라고 생각도 했어요. 그런데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바로 남편 리아오에게 대놓고 물었습니다. 그랬더니 이 남자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. 미안하다고. 그러니까 딸 말이 맞았던 겁니다. 처음에 그녀는요, 경찰에 신고할까 했어요. 그런데 남편이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, 이게 마을에 알려지면 쪽팔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끝내기로 한 거예요. 참기로. 하지만 같은 집 아래 같이 있게 둘 순 없죠. 그녀는 딸을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냅니다. 둘을 떨어뜨려 놨으니 이제 조용해지겠지.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. 제가 앞서 이 정채난이 남편을 위해 남편 고향에 집을 지었다고 했잖아요. 이게 무슨 도시 계획이 설립되면서 새로 지은 이 집이 철거, 정부에서 이들한테 상업용 주택과 철거 보상금으로 약 8천만 원 가까이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액의 돈을 준 겁니다. 예상치 못한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. 그랬더니 남편놈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네. 아내 정채난 몰래 그 돈을 뒤로 빼돌려서 밖에서 개집질하고 도박하고, 이게 좋게 봐지겠습니까? 죽여버리고 싶지? 여러분, 제가 앞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 남편 징역 15년이나 살다 나온 전과자였다고. 그런데 왜 징역을 살다 나온 건진 얘기 안 했죠. 답답한 게요, 이 아내 정채난 이 지경까지 가고 나서야 이게 궁금해졌대요. 그래서 남편의 옛 이웃들을 찾아간 거예요. 거기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겁니다. 아, 리아오 그 길 가던 여자를 그냥 강간해가지고 징역 간 거 아니야. 와, 이걸 이제 안 거예요. 집어넣게 못 준다고 이런 놈이 내 딸까지 건드렸던 거구나. 같이 못 살죠. 바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열받는 게요, 이때 리아오 손에 나라에서 준 주택과 철거 보상금, 거금이 있었어요. 아쉬울 게 없거든. 오히려 이 결혼생활, 딸을 건든 거, 계집질한 거, 바깥으로 돈 거, 죄책감 1도 안 느끼고요. 너 이혼할 거면 그냥 빈손으로 나가. 있는 재산 한 푼도 못 줘. 알몸으로 나가라고. 와, 그 순간 정말 이것도 남편이라고. 이때까지 이놈한테 쓴 내 시간, 내 돈이 아깝다.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때 안 했어야 했는데. 후회했겠죠. 그녀의 마음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. 미쳤다고 내가, 누구 좋으라고 내가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가? 다 빼앗고 나가도 모자랄 판에? 서로 전혀 물러섬이 없어요.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어찌 됐든 부부로 계속 얽혀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눈 깜짝할 새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오후가 됐습니다. 이 새끼가 또 내가 없을 때 간만에 집에 돌아온 내 딸한테 손을 댔네. 맨 앞서 얘기했던 엄마, 그 짐승이 또 왔다 갔어. 여기서 이제 눈이 헷가닥 돌아버린 거예요. 또 건드렸어.
이거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됐던 겁니다. 2013년 6월 14일 그녀는 두 아이를 기숙학교에 보낸 후 남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였고 그 사이 그의 두 팔과 다리를 묶었습니다. 그리고 무려 3일 동안 때리고 지지고 볶고 고문을 시작했죠. 네가 뭘 잘못한지는 알아? 뭘 잘못했는데? 내가 여기서 봐주면 앞에서만 이러고 뒤돌아 내 딸 또 건들려고? 그렇게 남편 리아오 사망한 거예요. 남편이 죽은 걸 확인한 후에도 그녀의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.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. 아니 내 딸은 무슨 죄야? 바로 그의 시신을 훼손했죠. 그녀는요 속이 시원할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오히려 두려움이 더 심해졌습니다. 한 달 정도 지나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수를 하게 됐죠. 여러분, 이 사건 어떻게 나왔을까요? 솔직히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은 이 남편 죽을 짓 한 거 아닙니까? 왜 딸을 건듭니까? 이건 죽어야지.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 뭐라 했습니까?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. 법적으로 하는 것도 안 무서운 거야. 이런 놈이 무서운 건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?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죠. 그녀는요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옵니다. 사실상 무기징역이 나온 거죠. 그런데 사실 좀 억울한 감이 있죠. 이놈이 그 짓 안 했으면 죽였겠습니까? 정말 다행히도요 이런 상황을 법원도 생각을 해준 건지 2014년 6월 그녀 형량이 33년으로 감형이 됩니다. 이게 진짜 흔하지 않은 거거든요. 그리고 얼마 안 됐어요. 2023년 5월 정채난이 거의 한 10년 정도 복역했을 때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교도소를 찾아왔습니다. 이때 그녀는요 이런 말을 해요. 나처럼 이런 행동하지 말라고.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나 지금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다고. 나처럼 되지 마세요. 내 발자취를 따라가지 마세요. 무얼 하든 현명해야 합니다. 충동적으로 하지 마세요. 법을 어기지 마세요. 그녀의 형기는 이제 21년 정도가 남았습니다. 감옥에 종종 면회오는 큰딸과 막내 아들을 볼 때면 그녀 슬픔을 참지 못하고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요. 그녀가 형을 다 살고 나왔을 때 남겨진 가족들과 행복한 새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. 어떻게 들으셨나요?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.